자, 주제 통합 7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문이 어려워요. 문제들도 까다롭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어떠한 행동이 자유의지에 일어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생성된 의식적인 의도가 필요하며 그것이 그 행동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신경과학의 몇 가지 실험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펜 좀 끼고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이 우리의 행동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행동은 사실 그러한 선택에 앞서는 무의식적인 뇌 활동에 의해 시작된다는 것이다. 자, 인간의 자유의지를 문제 삼는 과학 실험 중 대표적인 것으로 리벳의 실험이 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의도가 있어. 의식적인 의도나 선택이 있고 그걸 통해서 행동을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자유의지야. 자, 뭐라고 하느냐? 이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무의식적인 뇌의 활동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뭔가를 해야지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의도적이지 않은 게 여기에 이제 더 들어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럼 이 실험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이 실험에서 피실험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본인이 원할 때 손가락을 구부리라는 주문을 받았다. 이때 실험자는 피실험자의 뇌전도를 통해 준비전이를 측정했다. 준비전이가 뭔지 나와 있죠? 뇌의 어떤 활동. 그리고 피실험자가 손가락을 구부리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한 시점을 측정하기에 피실험자라 하여금 초침이 도는 시계판을 보고 언제 결정했는지 보고하도록 했다. 40번의 실험 결과 뇌전도로 측정한 준비 전이는 근전도로 측정한 근육의 움직임이 나타난 시점보다 550m초 먼저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 전이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피실험자들이 손가락을 구부리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한 시점은 근육의 움직임이 나타난 시점보다 200m초 앞섰다. 자,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손가락을 움직여 했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했을 때보다 350m초나 먼저 뇌 활동이 일어난 것이다. 자,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 B, 의식적인 결정이 있고요. 다음에 C, 근육의 움직임이 있어요. 자, 요거보다 200m초 정도가 먼저 의도적인 선택, 의식적인 결정을 한 거야. 근데 이거보다 먼저 뭐가 있었느냐? 준비전이가 있었어요. 준비전이가.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보다는 550이니까 요 B, 의식적 결정보다는 350 먼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준비전이가 A가 되겠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죠? 행동보다 의식적인 결정, B가 200ml 앞섰어.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의 뇌에서 뇌 활동이 350 앞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같은 걸로 봐보세요. 같은 걸로 본다면 이런 의도적인 선택이나 의도나 선택을 통해서 행동을 하기 이전에 뇌의 무의식적인 활동, 즉 준비전이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떤 의도나 선택을 하기 전에 다른 의식이 무의식적인 뇌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자, 정리가 나오죠? 의식적인 의도는 이미 일어난 뇌 속의 사건에 뒤따라 일어날 뿐이고 따라서 의식적 의도는 우리의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고 의식적으로 의도하기 전에 이미 무의식적인 뇌가 있었다. 즉 준비전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의식적인 의도가 있고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자유의지인데 그 이전에 무의식적인 뇌의 활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행동은.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가 이해됐나요? 처음에 얘기했던 이거 우리의 어떤 의도나 의식적인 의도나 선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동을 하는 게 자유의지야. 근데 그 앞에 무의식적인 뇌 활동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준비전이라고 하는 A, 요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런 무의식적인 거,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뇌의 활동에 의해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의식적인 게 아니니까. 됐어요?
조금 어렵죠. 예, 지문이 좀 한두 번 정도는 읽어봐야 돼요. 한 번 봐가지고는 안 되고 한 두어 번, 세 번 정도 읽어봐야 돼. 자, 마찬가지. 리벳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결과는 순에 의해서 얻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피실험자에게 단순히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왼손과 오른손의 집게손가락을 이용해서 두 버튼 중 하나를 언제 누를지 선택하겠다. 그리고 뇌전도 대신에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을 이용하여 뇌의 활동을 좀 더 세밀하게 측정했죠. 또 시계판을 보는 대신에 차례대로 제시되는 자음을 보고 버튼을 누르려는 의식적인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자음이 나타나는지 기억하겠다. 실험 결과 리벳의 실험에서처럼 뇌의 무의식적인 활동, 의식적 결정, 손가락 움직임 순서로 측정되었는데, 자, 그러면 요렇게 되면은 이거는 자유의지인데 요게 있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무의식적인 뇌의 활동, 이거는 자유의지가 아니야. 왜?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니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걸 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하겠어 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뇌에서 뭔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한 거야. 그렇다면 이건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뇌 버튼을 누르려는 의식적인 결정보다 10초 먼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뇌의 활동은. 그러니까 이게 10초 먼저 일어난 거예요. 이 의식적인 결정보다. 또한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피실험자가 왼쪽과 오른쪽 쪽 어느 쪽 버튼을 누를지 예측했는데 60%의 확률로 이를 맞췄어. 이에 전극을 환자의 뇌에 직접 이식하여 뇌의 신경세포 활성을 측정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버튼을 누르는 의식적인 결정보다 1초 앞서 어떤 걸 누를지를 80%의 확률로 예측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이미 뭐야? 정해진 거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뇌의 무의식적인 활동을 통해서 정해진 거다. 그러면 이거는 의지가 아니죠. 자유로운 의지가 아니죠. 정해진 걸 하는 것뿐이죠. 자, 여기까지. 지금 두 가지 실험입니다. 리벳의 실험과 순의 실험은 같은 거야. 이 두 가지는 같은 성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식적 결정을 통해서,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오른쪽 길로 가겠어라는 의식적 결정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행동을 하는데, 그 이전에, 자, 리벳의 실험은 준비 전이가 있고 순의 실험에서는 뇌의 활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할 거라는 게 이미 뇌에서 정해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의식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유의지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리벳의 실험, 순의 실험,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됐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야.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결정 전에 무의식적인 뇌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요거를 좀 잘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가 나오는데, 나가 조금 어려워요. 자, 대조됩니다. 아니다. 이 문제 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리벳의 실험 결과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부정될 경우 인간은 다른 동물이나 기계와 구분되는 특성을 잃게 되며 인간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 무의식이 시킨 거니까. 그래서 리벳의 실험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그의 실험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우선 리벳의 실험에서 피실험자가 한 행동은 자유의지에 의한 건가? 아니면 자동적으로 따라 나온 반사적인 것인가? 리벳의 실험에서 실험자의 행동은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서 손가락을 구부리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설명하는 철학 수업에서는 이 손을 들어 올리는 행동이 사례로 제시된다. 이때 철학 교수는 자신의 손을 들어 올리는 학생들에게 내가 들어 올리고 싶어서 올렸는가? 아니면 꼭두가식처럼 어쩔 수 없이 올렸는가라고 묻는다. 손을 들어 올리는 행동은 어떤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은 손 들고 싶어. 그래서 손을 들어야죠. 근데 지금 이게 손 들고 싶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의지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부족하죠. 전형적인 자유의지한 행동은 잘 짜인 행동의 체계에서 그 행동이 아니면 안 될 이유가 있어야 돼. 교수의 손을 들어 올리는 행동은 그렇지가 않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들어 올린 거죠.
손을 들어 올리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행동, 가령 노래를 부르는 행동으로도 대체될 수 있다. 리벳의 실험에서 손가락을 구부리는 행동도 이러한 점에서 전형적인 자유의지한 행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자, 왜? 물론 피실험자는 행동을 하기 전에 자신이 의식적으로 의도했음을 보고하기 때문에 이 행동을 비자발적 반사적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철학 수업에서 교수의 손을 들어 올리는 행동이 그 맥락에서 꼭 필요한 행동이 아닌 것처럼 손가락을 구부리는 행동도 다른 행동으로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필연적인 행위는 아니라는 거야. 필연적 행위. 내가 이걸 꼭 해야만 한다라는 필연적 행위. 이거는 아니다. 또한 손을 들어 올리는 행위는 강요나 무의식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손가락을 구부리는 행동은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실험이 반복될수록 피실험자는 행동의 이유에 대한 숙고 없이 습관적으로 손가락을 구부리게 된다. 다시 말해 이 행동은 강요와 무의식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자유의지의 전형성에서 더욱 멀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시켜서 한 거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들은다라는 게 일단 뭐여야 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래야지. 자, 누가 범인이니? 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손 드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내가 얘기해야지. 이런 자유의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손들기가 아니에요. 그냥 든 거야. 그런 이제 어떤 필연적인 행위의 이유가 없다는 거죠. 행위의 이유가 없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강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유의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실험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잘 보세요. 또 하나, 준비 전이로 측정된 뇌 활동이 의식적인 의도보다 앞선다는 리벳의 실험 결과는 타당한 것인가? 리벳의 실험에서 의식적인 의도가 나타난다고 본 시점은 피실험자가 손가락을 구부리려고 의도한 순간을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고 의식적인 의도에 주목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의식적인 의도에 앞서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의도 또는 결심이 존재한다. I가 존재하고 이러한 의도는 준비 전이가 나타나는 550ml보다 먼저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렇게 봤잖아요. 이거는 좀 밑에다 쓸게. 어떤 의식적인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행동을 하는 거지. 이게 자유의지야. 근데 그 전에 준비 전이가 있다고 했어. 무의식적인 뇌 활동. 근데 그거에 앞서서, 자, 이게 W예요. 그거에 앞서서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어떤 결심이 있어. 이 앞에. 결심, 의도. 이거는 I. 자, 이런 의도는 준비 전이가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뇌에서 그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준비 전이는 이러한 의도가 준비 전이라는 신경적 현상으로 구현된 것이고, 자, 이 준비 전이를 무의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무의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자, 구현된 것이고, W는 의식적인 의도는 일종의 정신 상태에 해당하는 I에 대한 메타적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로 보자는 게 아니에요. 준비 전이가 있고 의식적인 의도가 있고 행동. 그러니까 이거는 메타적 의식이라니까 경계나 범위 뭐 이런 것들을 초월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준비 전이 다음에 의식적 의도, 행동 이게 아니라 얘는 이 의식적 의도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적 의도는 요 앞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잡기가 힘든 거야. 이건 어떤 의식에서 생겨나는 거니까. 자, 메타적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W에 앞서는 I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준비 전이가 W보다 먼저 일어났다고 해서 뇌 활동이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의도보다 먼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나 결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도나 결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순서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순서가 아니야. 얘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의식적인 어떤 활동, 그 다음에 의식적 의도, 행동 이게 아니라 순서라는 게 아니라 이 순서를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준비 전이 이전에 내가 손가락을 구부려야겠어는 의도나 결심이 있어. 가장 먼저 있어. 그러니까 이 의식적인 의도라는 것도 이것에 영향을 받는 거니까 무의식적인 어떤 뇌의 활동 이런 거보다 훨씬 전에 일어나는 거죠. 결국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손가락을 구부리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선생님도 몇 번 읽어봤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실험처럼 뇌활동, 의식적 의도, 행동 이런 순서가 아니라 이 뇌활동 이전에 결심을 해야 되는 거야. 그 결심은 결국 이 의식적 의도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결심 I와 의식적 의도 W를 어떤 순서라고 본다라기보다는 그 순서를 넘어서는 어떤 같은 영역. 그래서 얘는 이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의식적인 결심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 그래야 행동이 나오는 건데, 이게 무의식적인 뇌 활동 이전에 일어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리벳의 실험이라든지 순의 실험에서 잡았던 이 순서가 아니라 이 W는 준비 전이보다 먼저 일어나는 어떤 하나의 이제 의도나 이제 결심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준비 전이보다 먼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무조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준비 전이 이전에 의도나 결심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뇌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 의식적인 의도도 W도 I의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같은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어떤 경계를 나누거나 이렇게 보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이제 역시 의식적 그 의도보다 앞서는 준비 전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이게 첫 번째 문제점, 이게 두 번째 문제점. 자, 세 번째. 리벳의 실험에서 피실험자는 손가락을 구부리려는 의도를 가져야 하고 그 순간에 시계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봐야 하며 그러고 나서 순간을 보고해야 된다. 손가락을 구부리려는 의도를 갖는 것과 시계의 초점에 주목하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그 두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은 정확히 일치할 수 없다. 그렇죠. 내가 의도를 갖고 봐야죠. 그러니까 아주 똑같진 않죠. 자, 이 실험이 측정할 비교하라는 세 가지 대상인 의식적인 의도, 뇌활동, 신체 움직임 중 뇌활동과 신체의 움직임은 기계로 측정되지만 의식적인 의도만은 보고에 의해서 측정되죠. 따라서 보고가 의식적 의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자, 내가 의식적인 의도를 했다라는 것을 보고하는데, 자, 앞에서 얘기했죠? 이게 일치하지가 않아. 의도하고 봐야 돼.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진 않죠. 그래서 만약 의식적 의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어떨까? 그러나 그 측정값은 결국 또 다른 뇌활동을 측정한 값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식적인 의도를 결국 이건 뭐냐? 세 번째, 측정할 수 없다. 시간을 정확하게. 언제 의식적 의도를 가졌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 이게 세 번째 문제점. 다시. 자, 첫 번째. 자, 지금 비판하는 글.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한 행동이 아니다. 이 손가락 움직이는 게. 왜?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지시에 의한 거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아니죠. 그 자유의지 실험은 아니다. 자, 두 번째.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순이나 리벳은 준비 전이 의식적인 의도, 자, 요 밑에 준비 전이 의식적 의도, 행동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이 준비 전이 전에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겠다는 의도나 결심이 먼저 앞서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의식적인 의도, W도 준비 전이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안 맞다. 세 번째, 의식적 의도를 했다라는 보고를 하는 게 일치하지가 않아. 왜냐면 내가 생각을 하고 보고하려면 뭘 봐야죠. 자음을 보던가 시계 초침을 보던가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 시간이 일치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언제 의식적으로 의도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이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좀 어렵죠. 예, 여기를 여러분들이 좀 몇 번 읽어보셔야 돼요. 한두 번 가지고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나의 중심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바로 갈게요. 리벳의 실험은 순에 의해 지지받기도 했지만 다양한 반론 가능성 세 가지 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정답 4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리벳의 실험에서 자 A가 뭐였죠? 준비 전이 얘가 이제 몇 밀리? 550. 그 다음에 B가 뭐였죠? 의식적 결정
얘가 200mm. 그래서 이게 350 차이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C가 뭐였죠? 근육의 움직임. 행동을 한 거다 이런 얘기죠. 자, A는 B보다 먼저 나타난다. 당연하죠. 이게 순서야. 그 다음에 A와 C가 나타난 시점은 모두 기계에 의해서 측정이 되죠. 자, 근데 의식적 결정은 측정이 안 된다고 했죠. B가 나타난 시점은 실험자의 보고죠. 보고. 내가 언제 생각을 했어요? 결정했어요. 라고 보고해야 되는 거죠. B는 C라는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원인이다. 자, 이 실험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는 B에서 C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야? 자유의지야. 근데 A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뇌 활동에 의해서 C가 나왔다는 거니까 자유의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험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A가 C의 뭐다? 원인이다. 요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4번 틀렸죠? A가 나타난 시점은 자유의지가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는 근거가 된다. 그렇죠. 자유의지가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자, 3번 기억, 순입니다. 순. 그러니까 리벳 실험하고 같은 거지. 실험을 리벳의 실험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으로 리벳의 실험보다 더 세밀하게 측정했죠. 다음 피실험자의 행동과 뇌 활동 간의 시차가 리벳의 실험보다 더 크게 10초였으니까. 피실험자가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예측의 정확도가 낮았다? 아니야. 오히려 칩을 막 넣고 하니까 80%까지 예측이 가능했어요. 더 높았죠. 피실험자의 의식적인 결정은 리벳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뇌 활동 다음에 나타났다. 뇌 활동 다음에. 그치? 그러니까 준비 전이 다음에. 스크린이 제시된 자음이 시계판의 초침. 이게 뭐였죠? 의식적 결정을 한 시점이야. 자음 보고 결정했어요. 초침 보고 결정했어요. 이런 거니까. 그래서 3번 더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갈게요.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는 뭐였죠?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서 손가락을 구부리는 행동이었고, 나는 뭐였죠? 손을 들어있는 행동. 그러니까 뭐 이 손을 드는 행동은 강요는 무의식은 아니지만은 연관성 없는 생뚱맞게 손을 든 거야. 갑자기 교실에서 이유 없이 손을 든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유 없는 행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가보다 나가 자유의지의 전형성에서 더 벗어난다. 둘 다 벗어나요. 둘 다. 자, 가는 나와 달리 강요와 무의식이 개입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강요나 무의식은 없어. 손을 드는 거는 내가 그냥 생뚱맞게 든 거고, 얘는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강요나 무의식이 더 개입됐다라고 지문에서도 설명해요. 2번 정답. 가는 나와 달리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아니야. 가나 나나 자유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자유의지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나는 가와 달리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 가가 지시죠. 가가. 나는 가와 달리 다른 행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 둘 다 대체할 수 있어요. 손가락 누르는 거나 뭐 손을 드는 거나 둘 다 다른 행동으로 대체가 가능해.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지금 W와 I에 해당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 W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W는 이거잖아. 준비 전이가 있고, 자,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의식적인 어떤 결정을 하죠. 이게 W.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 이전에 하겠다는 의도나 결심이 있었어요. 이게 I.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보도록 할게요. 정신적 사건들은 지향적 상태와 현상적 상태로 구분된다. 자, 지향적 상태는 의도나 바람, 무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자, 현상적 상태는 지각이나 감각처럼 다른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압정에 찔린 아픔을 느끼면서 아픔에 의식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없듯이 현상적 상태는 필연적으로 그 상태에 있다는 현상적 의식이 뒤따르게 된다. 현상적 의식이. 지각이나 감각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현상적으로 의식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반면에 지향적 상태는 꼭 현상적 의식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운전을 해야겠다고 의도한다고 해서 지금부터 운전을 해야지 의식하는 경우는 드물다.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의도나 바람이야. 그러나 누가 운전하고 있는 자신에게 운전할 의도가 있었냐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의도가 있었지라고 현상적 의식이 나타나게 된다. 자, 이걸 잘 보세요. 되게 어려워, 보기 자체가. 그래서 이걸 막 정확하게 이해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같은 거를 찾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자가 의도나 바람이래. 자,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자, 얘는 어떤 뭐 머릿속으로 생각한, 자, 이 운전 보세요. 지금부터 운전해야지라고 의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어떤 거겠어요? 요 I하고 비슷하겠죠. 즉, 지향적 상태가 이런 거야. 내가 머릿속으로 내가 뭘 하겠어 라고 의도하고 결심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의도와 결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의도나 바람이라고 하는 지향적 상태가 이 I하고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는 지향적 상태. 그 다음에 현상적 의식, 이제 의식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걸 해야지, 뭐가 있었지 라고 어떤 의도에 주목하는 것. 이거는 현상적 의식이죠. 자, 누군가 물어봤을 때, 너 예를 들어서 우리 실험으로 보면은, 자, 손가락을 눌러 라고 이제 누군가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지시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의도가 있었어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의식적인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상적 의식이 여기에서는 의식적인 결정이 돼요. 정답이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막 너무 말에 막 꼬이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지향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지 않은 의도나 결정, 무의식적인 의도나 결정. 뭐 꼭 운전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냥 운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상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의식적 결정과 연결되는 건데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을 눌러야지라고 실험에서도 의식적인 결정을 했죠.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 그게 현상적 의식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의 글쓴이가 디귿에 근거하여, 자, 가를 검토했다. 디귿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거였냐? 자, 측정값이 또 다른 뇌의 활동을 측정한 값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의식적인 의도하고 보고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게 이거였잖아. 자, 의식적, 자, 조금 내려가서 의식적 의도가 있고 이게 이제 보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 시간이 서로 일치할 수 없다. 결국 이 의식적인 의도란, 그러니까 의식적인 결정이죠. 의식적인 결정. 이거는 뭐 할 수 없다? 시간 측정을 할 수 없다. 자, 펜을 누르고 시간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였어요. 왜 시간 측정이 불가능하냐? 결국 이 의식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고한 게, 그러니까 결정하고 보고 이제 자음이나 뭐 시계 추침을 보고 그 다음에 결정했어요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였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간을 잴 수 없다라는 거죠. 측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자기 공명 영상으로 리벳이 레전드를 이용했을 때 문제를 개선한다? 아니요. 문제점 얘기하는 거야. 다음에 리벳의 실험에서 피실험자의 보고를 통해 측정한 값은 기계로 측정될 필요가 있다. 측정이 안 된다야. 측정이 안 된다. 순의 실험에서 피실험자가 자음을 기억하여 측정한 값은, 보고한 값은 기계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결정을 한 시점을 측정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답 3번. 리벳의 실험에서 내전도를 통해 측정한 값은 정확하지 않으며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내전도를 통해 측정한 값은 정확하지 않으며, 아니야. 측정할 수 있어. 내전도는. 그러니까 준비 전인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측정할 수도 없다라고 한 건 잘못된 거죠. 측정 방법을 개선하여 리벳이나 순의 실험을 다시 한다면 논란이 사라진다. 아니야. 문제점 지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집은 어렵죠. 굉장히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선생님도 좀 여러 번 읽어보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좀 몇 번씩 읽어보고 좀 보도록 하시고, 또 혹시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실제 현강에서 담당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통합 7강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